자, 오늘은 제 두 번째 강의로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금속과 세라믹과 고분자 재료 중에서 인류가 많이 쓰는 세 가지 재료 중에서 금속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금속을 이해하려면 먼저 금속 재료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네, 금속 재료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금속 재료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즉 구리를 예를 들면 구리원자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는 전 시간에 설명했죠. 그러면 그 구리원자가 어떻게 서로 붙어 있느냐, 무슨 결합을 한다고 그랬죠? 금속 결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금속 결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어요. 금속 결합은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구리라고 예를 들면 구리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다 구리 원자인데 구리 원자에 이제 핵이 있고 플러스 핵이 있고 이제 바깥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구리 원자와 구리 원자가 마치 구름이 이렇게 싹 섞이듯이 그런 식으로 섞여서 결합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 있는 전자들, 핵에서부터 맨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들은 크게 결합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원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영어로 free electr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결합이 바로 금속 결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속은 특유한 금속만의 성질을 갖습니다. 첫째 뭐냐? 금속적인 광택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금속 중에서 투명한 금속 봤어요? 알루미늄이 투명한가요? 철이 투명한가요? 아니죠. 예. 금속은 왜 그럼 투명한 재료가 없느냐 하면은 바로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금속은 이런 전자들이 안에 있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면 이 빛 에너지를 다 흡수해요. 그래서 재료에서 빛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빛이 밖으로 못 나가죠? 그래서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빛은 흡수가 되지만 일부의 빛이 반사가 되면 이렇게 광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속들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 색깔이 나는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서 대부분의 색들을 흡수하고 예를 들어 노란색을 내가 반사를 시키면 그 금속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알겠죠? 빨주노초 파남보를 전부 다 흡수하면 우리 눈에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네, 그걸 흑채라고 하죠. 그래서 여름에는 검은색 옷을 자주 입는 거예요. 왜? 빛을 흡수하니까. 빛을 흡수해야 따뜻하잖아요. 여름에는 검은색 옷 입으면 안 돼요. 흰색 옷을 많이 입죠? 흰색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빛이 반사돼야지. 빛을 흡수하면 덥잖아. 그죠? 네. 그래서 금속은 이런 성질이 있고, 전기 및 열 전달을 잘하죠. 금속은 전기가 흐르죠. 전기를 흐르는 매체가 바로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전자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건 배웠죠? 그리고 열도 마찬가지예요. 금속은 이렇게 데피면 금방 뜨거워지죠? 네, 열 에너지를 이 전자들이 빨리빨리 실어 날라주기 때문에 빨리 뜨거워집니다. 대신에 또 빨리 식죠. 네. 자, 전성 및 연성이 좋다. 전성이 뭘까요? 연성이 뭘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보고 갈까요? 잠깐. 네, 전성과 연성. 전성은 막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죠. 어떤 물질에다 힘을 가하면 쭉 늘어나는 걸 말해요. 전성은. 네, 연성은 물질을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는 걸 말해요. 둘 다 늘어나는 건데 전성은 이렇게 그 압축 능력을 줬을 때 늘어나는 걸 말하고 연성은 인장 능력, 잡아당기는 힘을 줬을 때 늘어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 탄성 한계라는 거는 뭐냐면 탄성 아세요? 탄성력 알죠? 탄성력. 스프링을 이렇게 쫙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죠. 탄성력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스프링도
어느 정도 이상 휙 잡아당겨 버리면 원위치로 안 돌아가죠. 예. 그러면 탄성력을 잃었다 그러거든요. 탄성력이라는 거는 힘을 가해줬을 때 힘을 제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상태의 힘을 말합니다. 탄성은. 근데 탄성한 게 이상으로 힘을 주면 이제 스프링이 길게 늘어나듯이 금속도 탄성한 게 이상으로 압축력을 가하면 쭉 퍼지고 잡아당기면 쭉 늘어납니다. 네, 그게 전성과 연성인데 전성과 연성이 좋아요. 금속이 늘어나잖아 이렇게. 자, 전성이 제일 좋은 물질이 뭘까요? 두드리면 하염없이 펴지는 거. 구리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맞았어. 금. 왜 금이 비싼지 아세요? 금은 하염없이 늘어납니다. 두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냐면 내가 금을 콩알 크기만한 금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갖다 쭉쭉 늘여서 이 교실의 벽을 다 코팅할 수 있어. 그게 금박이야. 그게 금박이에요. 네. 알았어요? 그 금박은 엄청 얇거든요. 엄청나게 전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금속. 금만큼 전성이 좋은 재료는 지구상에 없어요. 마음대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비싼 거야. 금을 늘려갖고 금으로 이렇게 그걸로 옷에다도 붙이고 붙이면 금박이 되는 거 아니야. 금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금은 어떤 성질이 있어 좋냐면 몸에 해독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금속을 우리가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몸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금은 사람 몸에 들어가도 친화성이 좋아요. 금속 중에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친화성이 좋은 금속이 별로 몇 개 없거든요. 티타늄 좀 있고 그런데 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빨로 하잖아. 금리빨. 그리고 금을 먹기도 해요. 먹어봤자 효과는 별로 없는데 기분상 먹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금이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 금이란 거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금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금을 만드는 금이 이런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금을 만드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금만 만들면 대박이 나니까. 근데 금을 아직까지도 합성을 못합니다. 네. 다이아몬드는 합성을 할 수 있어요. 네. 인조 다이아몬드 나오잖아. 그러죠? 네. 다이아몬드는 탄소를 고온 고압으로 놓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자, 우리 탄소 구조 저번 시간에 봤죠. 네. 탄소를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높은 온도에다 높은 압력을 주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네. 근데 금은 안 돼요. 별짓을 다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금의 용도는 점점 많아지니까 금값이 올라가. 금값이 비싼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연성과 전성을 갖고 있다. 또 대부분 상온에서는 고체로 존재하죠. 금속은. 그리고 대부분 고체 상태에서 결정구조를 이루죠. 결정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 설명하려면 결정구조라는 건 이렇게 원자들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 걸 결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럼 결정이 아닌 건 뭐야?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유리는 결정이 아니에요. 유리창은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이 아닌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이것도 안에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결정이 아닌 물질들은 원자들이 제 멋대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지만 결정이면 원자들이 정확한 배열을 가지고 일정한 규칙하에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정과 비결정의 차이입니다. 근데 금속은 대부분이 결정입니다. 네. 결정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원자나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 결정이라 한다 이거죠. 내가 좀 전에 설명한 거랑 같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지금 BCC인데 이게 FCC입니다. 잘못 써졌습니다. FCC예요. 자, 구리를 예를 들면 구리 원자가 이렇게 쫙 앞, 뒤, 좌우, 위아래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게 구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구리가 원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원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구분을 좀 지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연결하고 있는 가장 미니멈 단위를 우리들이 만들었어. 가상으로.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상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봐. 여기 주사위처럼 생겼죠. 이게 정육면체라고 그러지, 이런 걸.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원자가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야? 6개죠. 그 면에 원자가 하나씩 박혀 있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 꼭지점이 8개입니다. 8개의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면이 6개인데, 6개의 면에 원자가 하나씩 박혀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원자가 이렇게 작지가 않거든. 원자가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고 생각했을 때, 딱 주사위 모양하고 자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단위, 가장 미니멈 단위 격자라고 합니다. 단위 격자. 그래갖고 이 단위 격자가 앞, 뒤, 좌우, 위, 아래로 쫙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구리면 구리,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구리랑 알루미늄은 다르잖아. 원자 배열이. 원자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단위 격자가 과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단위 격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정육면체, 직사각형, 그 다음에 이건 각이 90도가 아닌 거, 마름모, 뭐 이렇게 해서 단위 격자를 만들어서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꼭지점과 면 혹은 공간 주사위 가운데 비어 있죠. 네, 가운데 원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형태로.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운데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바디의 가운데 있다. 그래서 바디 센터드 정육면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큐빅이라고 해요. 큐빅. 그래서 바디 센터드 큐빅입니다. 이걸 줄여서 BCC라고 하는 거예요. BCC. 그래서 여기 BCC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FCC 그림을 나타냈는데 BCC라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FCC는 뭐냐 하면 면에 있으니까 페이스가 면이죠. 페이스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페이스 센터드 큐빅. FCC의 약자입니다. 이게. 네. 이런 식으로 금속을 이루는 원자들은 이렇게 단위 격자를 우리가 가상으로 두고 그 단위 격자의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를 보고 이것들이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금속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걸 이제 브라베 격자, 브라베라는 사람이 이걸 이론을 냈기 때문에 브라베 격자라고 하는데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속이 결정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철도 F이라는 원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철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철은 순철이 있고 주철이 있고 탄소강이 있고 합금강이 있어요. 그러면 순철은 뭐냐면 순수한 철입니다. 순수한 Fe 원자들이 어떻게 어떤 단위 격자를 이루면서 쫙 공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철이에요. Fe 원자가. 주철은 뭐냐? 주철은 철에다가 다른 불순물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주철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은 순철이나 주철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순철을 썼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순철이나 주철을 쓰는 사람들은 없고 탄소강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이 순철은
이렇게 하면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철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순철로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들잖아. 그러면 몇 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어져. 휘어지고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딱 치면 칼이 이렇게 휘어져요. 그게 무슨 칼이야. 나무도 못 베. 나무 베려고 이렇게 하면은 휘어져. 근데 조선시대도 칼은 만들었잖아. 조선시대 칼이 휘어져요?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었냐?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탄소광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탄소광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철을 어떻게 했을까요? 불에다 달구잖아. 불에다 달궈서 이제 놓고 망치로 빵빵 때리죠. 네, 빵빵 때려서 모양이 어느 정도 되면 또 불에다 넣어서 또 꺼내갖고 또 빵빵 때리죠. 또 여러 번 반복하죠.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 단단해져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작업을 하면 나중에는 이게 휘어지지가 않고 그냥 뚝 부러져 버려. 그러지? 칼이 부러지잖아. 네. 자, 그렇게 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걸 몰랐어요. 왜 이게 강해지는지 모르고 그냥 띵깡띵깡 두드리고 데폈다 또 두드리고 하면 강해지는 거야라고만 알았는데, 그렇게 강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탄소광의 원리인데요. 자, 탄소광은 뭐냐면 강철이라고 부르고 탄소가 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돼요. 너무 조금 들어가도 안 되고 이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에다가 탄소를 어떻게 집어넣어? 철은 딱딱한 고체 덩어리인데 탄소, 까만 그 탄소 알죠? 그걸 거기다 어떻게 집어넣냐고. 주사기도 집어넣어요? 네, 그렇게는 못하고요. 이제 철을 녹인 상태에서 이제 탄소를 주입을 하는데, 우리가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자, 이거 보세요. 탄소가, 원래 이게 이제 아까 금속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원자가. FE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철이니까. 근데 탄소를 집어넣으면 탄소가 들어가갖고 탄소 원자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바로 요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렇게. 이걸 고용체라고 해요. 우리가 고용체?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자, 그러면 물에다가 미숫가루랑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서로 섞인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고체하고 고체도 섞이나? 네, 고체하고 고체가 섞이는데 고용체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 고체를 이루는 원자와 이 고체를 이루는 원자가 서로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서로 이렇게 맞교환해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 걸 고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FE 원자보다 작으니까, 탄소가 아주 작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합금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합친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더 금속이 강해지고 특수한 성질들을 띱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미세구조를 보면 이래서 그래요. 원래 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철이 빠지고 크롬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알겠죠? 그럼 요거하고 요건 차이가 있죠? 이거 원래 있던 자리를 빼놓고 다른 놈이 들어간 거고, 요거는 있던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뭐 사이사이로 들어간 거죠? 두 개 다 고용체입니다. 네, 고용체인데, 이제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건 치환형 고용체라고 하고, 요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친입형 고용체라고 해요. 그러면, 자, 금속이 이런 고용이 일어나서 합금이 됐던지 아니면 이 탄소가 들어가서 이런 탄소광이 되면 왜 강해질까요? 자,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강해질까?
자, 철에다가 니켈이나 크롬 등을 섞어서 만든 게, 예를 들어서 크롬을 섞으면 스테인레스 강이 되거든요. 스테인레스 강은 강하잖아요. 응? 순철보다 강하잖아. 응.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이론이에요. 요걸 알아야 이제 비디오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위. 영어로는 dislo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dis라는 말하고 location이란 말이 합쳐졌네. 그죠? 네, location은 무슨 뜻이죠? 위치란 뜻이죠. dis라는 거는 이제 위치가 뭐 이렇게 반대말이나 이런 걸 쓸 때 앞에 dis를 쓰죠. 자, 그래서 disloc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위치가 변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전위라고 해요. 이거는 금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자, 구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철을 예를 들어 볼게요. 철 원자가 이렇게, 내가 공간적으로는 못 그리니까 평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예를 해봐요. 자, 그럼 철을 이제 순철이야, 이게 순철. 순철을 이렇게 굽혔어, 내가. 그럼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럼 모양이 왜 변해?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변하냐면 안에서 원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힘을 주니까 원자들이 이렇게 금속 결합을 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힘을 주니까 그 힘 주는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원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얘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해서 얘가 빈자리가 돼. 그러죠? 어? 또 힘을 주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격자라는 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 하나를 격자라고, 그 지수사유의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격자로 이렇게 이동하면 얘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수많은 원자 사이에서 일어나면 원자 배열이 바뀌니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런다? 전위라고 해요. 전위. 그래서 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위 현상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위 현상이 쉽게 일어나면 모양은 쉽게 변할 수 있지만 약하겠죠. 약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탄소강의 원리가 나옵니다. 탄소강은 뭐가 들어있다고요? 탄소 원자가 이렇게 침입해서 여기 그런 데 있다고 그랬죠? 고용돼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탄소 원자가 이런 데 이렇게 박혀 있으면 잘 움직이지는 못해요. 우리 생각을 해봐. 아까 원자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가 이렇게 하나 쏙 박혀 있으면 얘가 일로 움직이기가 쉽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탄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양에 박혀 있으면 금속의 전위가 제한이 돼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양이 잘 안 변해지는 거야. 원자가 이동을 안 하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원자가 이동을 안 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은 벽돌 같은 걸 예를 들어봐요. 벽돌은 이게 휘어집니까? 안 휘어지죠. 왜? 세라믹은 원자와 원자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강한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라믹 같은 거는 물질이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가해줘도 이런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안 변하는 거예요. 모양이 안 변해. 하지만 아주 큰 힘을 주면 한순간에 쫙 깨져 버리죠. 그러죠?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알겠죠? 자, 그러면 금속은 원래는 금속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결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탄소를 넣어줌으로써 강한 결합을 막는 게 아니라 전이를 막아주는 거예요. 전이가 잘 안 일어나게. 그러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반대로 아까 합금, 스테인레스처럼 니켈 같은 거를 넣어줄 수도 있죠. 고용체를. 그러면 니켈 같은 거는 원래 철이 있던 자리에 니켈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치환용 고용체. 이런 식으로 치환들이 일어나도
원래 철하고 니켈하고는 크기가 다르잖아, 원자가.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원자들이 잘 못 움직여요. 규칙성이 이제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결정의 규칙성이 파괴되니까 잘 못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전이가 안 일어나니까 철이 어떻게 되죠? 단단해지죠.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계속 갑니다. 그러면 순철을 갖다 불에다 넣었다가 띵깡띵깡띵깡 때렸다 또 불에다 넣었다 띵깡띵깡 하고 또 이걸 접어갖고 또 막 때리고 이런 작업을 막 하면 단단해지죠. 왜 그럴까요? 네,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 안으로 탄소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탄소가 안 들어가도 그런 작업을 하면 단단해지거든요. 그건 왜냐? 계속 때릴 때 원자들이 배열이 어떻게 된 거야? 원래 규칙적이라고 그랬잖아. 규칙적으로 있을 때 이렇게 전이가 탁탁탁 일어나는데 막 때리니까 때리고 또 데폈다가 뜨거울 때 또 데리고 하니까 그 안에 원자들이 막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막 불규칙적으로만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나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네. 바로 이 디스로케이션. 자기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디스로케이션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물질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알겠죠, 이제? 왜 탄소강이 강한지, 왜 합금강이 강하게 되는지 알겠죠? 자, 이래서 이제 스테인레스는 아까 말한 대로, 스테인, 즉, 녹이 레스, 쓰지 않는 강철이다. 그래서 스테인레스인데, 철에다가 18% 정도의 크롬을 집어넣고, 약 8%의 니켈을 넣고, 탄소도 약 0.24%를 넣어주면, 탄소 강도 되면서 이런 고용체도 일어나면서 또 이런 고용체도 일어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양방 다 일어나니까 더 이상 원자들이 이제 전이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을 크롬이 코팅을 하고 있어서 크롬은 산화가 되면 크롬 옥사이드가 되는데 크롬 옥사이드는 아주 녹쓰는 거랑은 달리 아주 견고한 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표면을 갖는 금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합금의 결정 구조가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즉, 철이 들어가거나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고용체를 이루어서 강도가 커진다. 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합금 원자도 원래 음속보다 원래 원자보다 작을 수가 있고 클 수가 있겠죠. 큰 놈이 들어가면 이렇게 팽창할 테고, 작은 놈이 들어가면 여기 쏙 수축하겠죠. 이런 치환형 고용이 일어나갖고 결정 격자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면 원래의 원자의 규칙성이 깨지죠. 깨지면 전이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금 금속은 이제 얘기했고요. 청동은 뭐냐면은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은 겁니다. 주석. 그러면 강해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죠. 이 합금 금속들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테인레스, 청동, 황동, 알루미늄 합금, 형상기억 합금, 티타늄 합금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개 이상을 섞어가지고 서로 어떤 이런 아까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강하게 만들어진 재료들을 얘기해요. 우리 구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원래 옛날 원신이 돌을 쓰다가 그 다음에 구리를 발견해서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구리는 너무 약하니까 거기다가 다른 물질을 넣어서 좀 더 강하게 한 게 청동기인데 구리는 어떻게 구해? 구리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구했냐면 이따 비디오로 나오는데요. 구리 광물이 있는데 그게 흙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흙하고 섞여 있는데 옛날에 우연히 흙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불에다가 뜨거운 데다 놓게 됐어요. 그랬더니 흙은 그대로 있는데 구리는 녹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나중에 굳으니까
딱딱하게 되네. 그리고 이렇게 막 망치질하니까 모양도 잘 변하고. 근데 돌보다 훨씬 좋아. 왜냐면 쉽게 모양도 변할 수 있고 뾰족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리를 사용하게 됐고. 근데 구리가 너무 약하니까 거기다가 합금을 만들어서 청동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청동기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청동기 시대가 오면서 무기가 발전하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래에 현재나 미래에 사용하는 그런 금속들로 이제 한번 공겨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금속들은 그 굉장히 이제 단단해지는 메커니즘만 얘기를 했는데요. 되게 보면 금속은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녹죠. 벽돌 같은 세라믹에 비해서 훨씬 낮은 온도에서 금속은 녹아요. 녹죠. 그죠? 근데 이제 비행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비행기를 뭘로 만들죠? 왜 철로 안 만들어? 그렇지. 무거워서 철로 만드는 비행기가 못 떠 잘. 알루미늄은 아주 가볍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알루미늄도 약해요. 비행기 재료로 쓰기. 왜냐하면 비행기는 막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이럴 때 막 굉장히 그 강한 그 공기 저항을 받잖아.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갖고는 못 만드는데 알루미늄도 합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알루미늄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강해지는 합금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걸로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는데 비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비디오 보면 알 거예요. 원래 합금을 만들었는데 합금이 별로 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강해질까? 그 이유는 비디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늄에다가 다른 금속들을 집어넣어서 합금을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뽀개졌어. 금이 가갖고 공중에서 다 죽었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왜 비행기가 이렇게 금이 갔을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로 파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재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피로는 알죠?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피로하죠? 네, 똑같은 피로예요. 피로하면 파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여기 재료가 있죠? 자, 이 재료의 강도에 못 미치는, 파괴 강도에 못 미치는, 이 정도는 파괴 안 되겠죠, 이 정도는. 그러면 이 정도는 파괴가 안 되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내일 아침까지 아마 할 거야. 내일 아침이 아니라 한 이틀 정도를 내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때리면 얘 깨져 안 깨져?